마감 직전에 새로운 원고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따로 태교를 안 했어요. 따로 태교를 안 한 이유는 네. 책에 있는 얘기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계발서에 항상 따라오는 비판 같은 거잖아요.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걸 네, 명언이 알고 네. 기억해 주셨으면 네. 2부에서는 자기계발의 길에서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매력적인 자기계발 도서 10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데일 카네기의 책으로 1937년에 초판이 나왔거든요.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만 1,50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이분은 농장을 하시는 부모님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세일즈, 교사 일을 하신 그런 평범한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은 평범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 책의 주제를 정리를 하면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인정하라. 그러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저희가 다 인정 욕구는 모두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를 잊기 쉬운 거죠. 경청해라,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를 인정해라, 이런 식의. 이 책은 진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성공하려면 당연히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두고두고 항상 읽었으면 좋겠다,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책이 이제 현대지성에서 나온 데일 카네기 시리즈 여러 책들 중에서 제일 대표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다산복수에서 나온 데일 카네기 책입니다. 이제 현대지성 책은 초역본으로서의 소장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라면 다산복수에서 나온 책은 40년 만에 최신 개정판으로 또 이게 데일 카네기 재단 쪽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완역본이자 또 개정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두 책에 각각의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작업을 아마 할 때도 이 저자 사진을 사실 넣을까 말까 이것도 사실 저희 편집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현대시성 책이 워낙 또 잘 만드셨고 이 책이 독자분들한테 대표책이라는 각인이 워낙 잘 돼 있고 이 사진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더 이제 젊게 해서 포토샵도 조금 해드리고, 뭐 기존 책이 이제 좀 성숙미와 완숙미를 조금 더 강조한 표지라면 이건 조금 더 젊은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탄생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굉장히 이제 항폐해졌다가 다시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그 단계에서 거기서 조셉 머피 이 저자분이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엄격한 카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은 뭐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5달러를 그 당시에 5달러를 들고 미국에 가서 뭐 철학, 뭐 종교 이런 여러 책들을 탐독을 하셨어요. 공부하고 나서 실제 미국에서 신사고 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치는 그런 뭐 사회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잠재의식에 대한 사상적 얘기들을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설파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속칭 대박이 나셔서 뭐 이분께서 라디오 청취를 하실 때도 한 1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또 그 내용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책으로 이렇게 나온 책이 이 지금 보시는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전 여기서 이제 문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으며 지금 나에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재의식은 나에게 완벽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부제에 잡은 것처럼 내면의 보물창고라고, 이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인드, 어떤 목표, 이걸 이제 얘기도 하지만 전 이 문장의 제일 마무리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자분이 기독교 베이스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 책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입니다. 네. 여성 저자들이 사실 자기계발서에 잘 없어요. 여성분이 쓰셨다에 저는 큰 사실 점수를 조금 드리고 싶고, 그 노력이 아니라 열정적인 끈기를 갖는 그 힘이
너를 결국 성장시키게 만들어. 이런 메시지가 국내 많은 독자분들에게 사실 큰 울림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자분이 이제 소개를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엄청 컸다고 해요. 그래서 테드에서도 10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또 얘기하고 이 책을 많이 언급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열정을 쏟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딘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그냥 하다 보면 그 일에 열정을 갖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제 삶과 한번 비춰봤는데 처음에 편집 일을 시작했을 때가 한 1년, 12년 전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릿의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릿 지수 해보셨다면서요? 네, 저 그릿 지수 해봤는데요. 상위 10%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점수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총 10개 항목인데 저는 그릿 점수가 3.3점이 나왔고 100분위로 30%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열정은 2.6점이고 끈기는 4점이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엔젤라 더커스가 이분은 끈기 점수가 5점, 열정 점수가 4.2점, 총 그릿 점수는 4.6점이었다고 해서 훨씬 열정과 끈기가 대단하셨구나. 아무래도 연구를 10년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8쪽에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 교사를 만나면서 결정적 전환을 맞이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말 대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앞전에 조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장형 마인드셋에 조금 더 가까운 한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닫지 않고 열어준다. 그 의미에서 또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책은 30주년 책이고요. 이 책은 1994년에 출간이 돼서 1995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책은 2012년에 10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자기계발서로 뽑혔다고 해요. 스티븐 코비가 30년간 연구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서 본인이 겪었던 사례들이 한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을 제가 3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좋은 성품을 만드는 7가지 습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효과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효율적인 삶과 효과적인 삶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효율적인 삶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효과적인 삶은 올바르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한 가지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인터뷰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그 습관 7가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이 매 장마다 제시되어 있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거든요. IMF 이후로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 연공 서열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바뀌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베스트셀러의 붐이 계속 있었던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시크릿인데요. 이 책은 이제 2007년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에도 또 시크릿 신드롬을 일으킨 책이죠.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 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시크릿의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부정적인 주파수를 가진 생각이 이 주파수가 우주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는 나에게 부정적인 것만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 내가 긍정적인 주파수를 보내야 거기에 우주가 응답을 해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지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논리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데 있는 거죠. 무슨 뭐 원하기만 하면 우주가 응답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요. 2024년 4월 기사인데 랭키파이라는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개발 분야의 키워드 1위가 뭐였냐면 시크릿이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나온 책이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크릿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할 때,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일을 하고 뭐를 하고 싶어도 아주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하면 자기가 계속 숨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런 때 상상만 하면 이뤄진다는 그 키워드만 품고 계속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남녀노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할 책은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의 원싱입니다. 이 책은 위에 큼지막하게 그림이 들어가 있고 또 그 그림을 바로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외서인데도 처음 자기계발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싱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거는 멀티태스킹의 허상을 버려라. 전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 전까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현대사회가 복잡하기도 하고 맨날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실 멀티태스킹이 뭔가 되게 좋다. 그렇게 일을 해야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개인 이런 시간 활용도 잘하게 보이고 그런 허상들이 뭐 어제도 있었는데 이 책 한 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버리고 선택하라 하고 집중하라 이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그 본질에 집중해 이 말이 자기계발서들이나 다른 책에서 성공학식들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복시켜주는 강력한 워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가 성공을 하려면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 다 뒤엎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의 대표적인 책이 원싱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제가 만난 자기계발 저자분들이 이 책을 원싱을 인생책으로 다들 꼽으시고 컨텐츠를 유튜브에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저의 원싱을 찾기 위해서 좀 분주히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원싱 하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책에서 일, 관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 찾기 위해서 질문들을 던져요. 그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신의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계발서의 회의적인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다 따라 했는데 안 됐다. 이게 되게 크잖아요. 이 저자도 그렇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내가 다 따라 했는데 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체력도 안 됐다. 그래서 다르게 했다. 다 버리고 안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했다. 왜냐하면 내가 체력이 안 되고 돈도 없고 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공했다를 이 책으로 보여줘서 더 용기를 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면 주는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뜻은 그 이해타산적인 뜻이 아니라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더 준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기브 앤 테이크지만 부제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입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이 결국엔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오른다. 이 책에서는 그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눠요. 기버, 테이커, 그 사이에 있는 매처. 네, 보통은 사람들이 테이커처럼 약삭 빠르고 빨라야 자기 이익을 잘 찾고 그런 줄 아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신망을 잃어서 평소에 막 바보같이
주기만 하고 손해볼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서 성공한다. 이런 주장과 근거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래서 기버가 최고니까 기버만이 승리해. 이건 아니고 그 매처와 테이커도 기버처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인류의 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인류애가 사라지고 환멸이 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버가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애덤 그랜트의 책은 저는 믿고 보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리지널스나 싱크 어게인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기계발서의 큰 저자분들을 보면 첫 번째 유형으로는 뭐 엔젤라 더크워스나 이렇게 애덤 그랜트처럼 교수 라인이 있고요. 자수성가에서 부를 잃은 그랜트 카돈 같은 이런 저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교수 라인이신 분들은 좀 제가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사례나 뭐 이런 학문적 이론 때문에 이론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 있을 때 동기부여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성공하신 자수성가형 분들의 저자분들의 그런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에 필요한 거 맞듯이 그때그때 책을 선택해서 저자분을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들고 온 책은 몰입입니다. 저는 이번 이제 확장편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 전에 사실 몰입책이 워낙 이제 예전에 나와서 저도 아주 옛날에 읽어봤다가 확장편으로 다시 한번 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10권의 책을 뽑은 저자 중에서 또 국내 저자들이 사실 많이 없었잖아요. 저희들이 책 선정할 때. 근데 황노무 스님 책을 한 권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몰입은 지금 사실 도파민이 되게 대세의 키워드잖아요. 그 대세 키워드 안에서 그 도파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나 그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 좋은 책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는 몰입이라고 하면 지금 인생을 바꿔주는 자기혁명이라는 부제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원싱에서처럼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려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실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워크하드에서 띵크하드로 넘어가라 이 부분이 사실 인상이 깊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 이거는 당연히 통용이 되지만 네가 원하는 결과나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 깊이 사고해야 어느 정도 목표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몰입 책에서 주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미라클 모닝입니다.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200페이지 내에 되게 얇은 책이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은 무려 420페이지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국내에 많은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양산한 사실 책 중에서도 챌린지를 한 책이 거의 없었는데 이 해시태그로 붐을 일으킨 책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또 글로벌하게도 많은 분들을 또 아침에 더 일찍 깨우게 되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저자분의 에피소드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 20살 때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6분간 심장이 멈췄으며 11군데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본인도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또 백혈병까지 여기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쨌든 다 이겨내고 본인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개념을 실제로 몸소 체험한 또 대표적인 저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확장편에서는 미라클 모닝이 꼭 아침에만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미라클 모닝뿐만 아니라 미라클 이브닝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 이런 루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루틴하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이 메시지를 저자가 또 주고요. 또 미라클 모닝, 미라클 이브닝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미라클 라이프까지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게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국내 여성 자기계발 강사인 김미경 작가님의 책,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 이 책은요, 2020년 초반에 나왔어요. 2020년의 상황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네, 그렇죠. 코로나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던 그런 시기였죠. 이 대면 강사인 이 김미경 작가님도 그런 위기에 놓였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면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으니까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타개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그래서 그 저자가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이 책에 이제 담고 있는 주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자기계발 저자가 드물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20년간 자기계발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자분의 책을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계발에서 3년 정도의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자분에게 실망을 하는 독자분들도 생기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년간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또 그런 분들의 책을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제가 편집을 하고 싶은 그런 편집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자기계발 분야의 올타임 레전드 책 10권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보통 우리 책 뭐 읽어야 해? 책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어떤 책부터 추천해야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이 레전드 10권부터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자기계발서가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자기계발 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좀 궁금증을 가지신 독자분들 이 책부터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자주 못 뵙는 분들인데 이렇게 같이 뵈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자기계발서라고 하면 관통하는 그냥 하나의 메시지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길 끝까지 헤쳐나가라. 그때 자기계발서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읽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성공이라는 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성공이잖아요. 그런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들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발빠르게 필요하신 책들 좋은 책 만들어내는 편집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타임 레전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올타임 레전드를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 영감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